네, 여러분 네. 두 번째 시간 우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유재현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네. 저 왜냐면 개인적으로 다 아는데 네. 예, 또 이게 그냥 또 잘못 읽다가 또 실수를 했는데 또 승진하셔서 이사님이십니다. 저희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총괄 담당하고 계시고요. 뭐 여쭤볼 거 많은데 아까 잠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러시아 지금 얘기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천연가스 얘기 좀 해주실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 수소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까지 아주 풍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막 왜 그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보니까 푸틴이 네. 다시 한번 예비군을 또 30만 명을 모집한다고 네네.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전쟁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푸틴이 예. 이제 좀 막바지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중국의 가스를 일단 뭐 기술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일주일 중단한다는 얘기. 지금 어쨌든 유럽으로 못 보내는 가스가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가스관을 통해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얼마 전에 그 무슨 상하이 그 무슨 회의 뭐 이런 거 경제 협력 이런 네. 거에서 중국이 약간 온도차를 보였어요. 삐졌단 말이에요. 중국한테 또 삐졌어. 삐졌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천연가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예. 궁금한 거 많은데 예. 그거부터 좀 예.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뉴스도 나왔고 해서 네. 결국은 오늘도 어떤 회사에 이제 자원을 채굴하는 관련 기업 뭐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저밤 연락 오고 이 주가에 좋냐 안 좋냐 뭐 이렇게 네네. 얘기도 되고 했었어요. 네네. 뭐 글쎄 어쨌든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승기를 약간 잡는다 이런 뉴스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결국 모자란 병력을 좀 보충한다는 뜻이라고 보면은 네네. 좀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쨌든 이 에너지 섹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그러면 전쟁 이후에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이후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20% 초반, 중반 이 중반까지는 정도면.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도 20%면은 아예 완전히 끄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끊었다 넣었다 하면서 계속 올해는 네. 갔었는데 네. 이게 올해 이제 수치이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조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뭐 결국은 EU가 전쟁의 종료와는 관계없이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작년에 거의 160 BCM에 달했던 이 러시아 가스 수입량이 절반 정도. 네. 올해는 절반 25년까지는 네. 거의 30 BCM 가까이 확 떨어지는 거기서 걸로. 또 절반 이상.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네. 올해 당장은 급하니까 이제 LNG를 많이 네네. 수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를 디맨드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하긴 들쓰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강제화 일부 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제 디맨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샤워 5분 이상 금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장작을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장작을 준비해야 지금은 중기적으로는 LNG를 대체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될 것인데 당장 네네.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급하게 쓰는 거는 석탄이죠. 그 정지했던 석탄을 다시 가동하는 그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 효과가 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뭐 나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원전을 쓰는 나라도 있고 계속 재생에너지 더 확대하겠다. 기본적인 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네. 기본 방침입니다만 네. 결국은 다 급하게 늘어나는 그런 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네. 다른 방법을 뭐 쓰겠다라는 것이죠. LNG를 또 많이 계속 수입을 할 것이고 25년까지도 주요 이제 대책이 결국은 이제 LNG를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네, 뭐 그 차트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 예. 왜냐면 전 저 차트가 너무 좋은 게 그동안 어쨌든 러시아 걸 들쓰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충당했냐는 거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뭐 네네. 기사로는 뭐 텍스트로는 접했습니다만 실제적 그림을 보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쪽이 이제 그 두 번째 에디셔널 임포트 쪽에서 보시면은 네. 이제 스토리지 인젝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가 상당히 이제 그 가동률이 낮았는데 그 탱크를 막 채우는 거죠. 채우고 거기다 LNG 또 수입하면서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대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 쪽 네네. 그쪽을 좀 이용하는 근데 그걸 안 되니까 네. 결국은 디맨드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유럽의 방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와는 별개로 네. 어쨌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EU 리파워 EU 이런 네네. 정책이 나오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수입량을 처음으로 목표를 제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풍력이나 태양광도 목표치를 거의 30% 가까이 올리는 수전에 그런 것도 거의 한 뭐 50% 이상 올리는 그런 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조금 더 얘기하시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미친 듯이 사실 올랐다가 최근에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이 이 가격 뭐 이제 캡을 씌운다라든지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디맨드도 좀 줄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반면에 이제 헨리 허브 이제 미국의 가격은 사실 이 유럽 가격과 좀 올해 들어서 약간 반대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선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크게 티는 안 나곤 있습니다만 저것도 그러게 한 3-4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많이 올랐고 다른 게 워낙 비싸가지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한 4% 8불을 다시 넘었어요. 옛날에 네네. 영원히 3불에 머물 것 같던 이 가격이 그쵸. 네. 8불 10불 가까이 갔다가 그쵸, 또 10불 8불 갔었죠. 7불 떨어졌다가 다시 8불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차트도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원래 TTF는 원래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 환산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너무 같이 소중한 볼 수 자료네요. 있도록 한 자료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화석연료 가격이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프리포트 재가동이 네네.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프리포트가 재가동되면은 이게 LNG가 유럽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내수로 풀리는 물량은 줄어드니까 헬리업은 좀 올라가고 그런 유럽의 TTF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도 돼요. 맞습니다. 여기 중간에 차트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 그 프리포트 사고 났을 때 헨리 허브 가격이 싹 떨어졌어요. 네네. 예, 왜냐면 수출이 안 되니까. 그쵸. 그 대신 유럽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재가동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10월이라고 했다가 11월 부분, 12월 이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이 매우 추운 이제 계절에 들어서서 이제 재가동을 할 경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천연가스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JKM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스팟 가격인데 저거는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저 우린 비싸요. 네, 뭐 워낙 이 연관은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LNG를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사야 되는 건 경쟁자가 돼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80% 가까이가 장기 계약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서 가격 자체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뭐 장기 계약 자체도 보장을 못해요. 포기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위약금 물어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지금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다 모여 있는 올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좀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날씨가 아닌가 싶고요. 내복 사야겠어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경기에 따른 네.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리스크는 있지만 공급 사이드에서 보시면요.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미국 전략 비축유가 그동안 많이 풀렸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억 배럴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요거 조금 약간
덜 풀겠다. 네네. 너무 빠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전략 비축류 어떤 푸는 어떤 팔러시를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많이 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제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년. 그쵸. 그래서 공급이 이제 풀리는 것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는 유가도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긴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는 저 비축류가 다시 그런 이제 매수자로 돌변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그럴 채워야 수 되나. 있죠. 와, 예. 그러면은 지금 공격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화석연료가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동절기에 엄청나게 이 급락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지지받을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일단 유가도 지지받을 요인이 많다. 근데 이제 추운 날씨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네. 천연가스입니다. 아, 천연가스는 난방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유가 자체는 이제 사실 전반적 경기에 영향이 많이 없고 계절성 문은 없진 않지만 네네.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천연가스에 좀 더 주목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긴 지금 다 그 난방 뭐 도시가스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그죠. 그 뭐 이렇게 땔감으로 하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자연인이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특히 이제 저희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재생에너지나 수소 같은 그런 그 주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당사 그렇죠.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소의 생산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레이 수소와 이제 그린 수소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이 그레이 수소 단가가 2불 뭐 네. 이 정도에 불과했던 숫자예요. 근데 아, 그 그레이 수소를 뭘로 만듭니까? 천연가스로 천연가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르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 수소 가격을 평균 이제 주마다 좀 다르지만 약 네. 5kg당 한 5불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벌써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경쟁성이 생겨버린 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그린플레이션이 처음으로 발생됐던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죠.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네. 화석연료가 오르면서 와. 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니즈가 경제성적인 니즈가 생겼고 네. 이제 올 초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또 재생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건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 그린 수소 수전해가 빨리 찾아오게 되는. 그렇죠. 촉매가 그 동안은 이제 그 초록색 선이 언제 이게 한 2불 정도까지 떨어질까라는 거. 그게 그렇죠. 한 기존 이제 전망이 2025년 글로벌리 그 정도로 예상해서 보통 이제 수소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25년. 근데 네. 이제 25년이 이제 멀면 짧은 좀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좀 감이 안 네. 잡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각광을 받았던 2020년 정도 보시면 그때가 소위 그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되는 그런 시점에 태양광이나 이런 있죠. 것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화석연료보다 좀 싸지는 시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주가가 붐을 이루는 상황이었죠. 물론 이때 바이든 대통령 되고 뭐 이런 모멘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위 이런 여기서도 이제 일종의 그리드 페리티처럼 이제 화석연료와 그린 수소의 단가가 역전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꾸로 그린 수소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린 수소가 오르면서 이런 일종의 페리티가 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멘텀은 아직 세게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주가를 아니까 수소 관련주들을. 예, 그렇죠. 왜 안 됐냐면 네. 저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화석연료 가격은. 뭐 물론 이제 올해 에너지 관련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이런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만큼 오르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상사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실적 좋은 만큼 많이 모르는 맞아요. 거.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자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서 더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천연가스 베팅을 해갖고는 먹을 건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수소의 베팅이 유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그래도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네. 저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은 25년에 정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그럴 수 상황이고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결정타가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IRA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네. 계속 기다려 왔었어요. 뭐 BBB 네네. 뭐 하면서 계속 기다려 왔는데 이제 수소 업계에서는 또 뭘 기다렸냐면 이 PTC를 기다려 왔습니다. PTC요? 그게 뭐죠? PTC라는 건 이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한 400조 지금 IRA가 예산이 나왔죠 10년 동안. 네네. 거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텍스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클린 에너지에 텍스 크레딧을 부과하겠다. 네. 거기에 이제 ITC와 PTC가 크게 나눠지는데 네. ITC는 이제 처음에 설비 투자할 때 아 업프론트로 이제 이 혜택을 주는 거고요. 네네. PTC는 이제 한 10년간 계속 생산하면서 받는 크레딧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네. 이제 내가 많이 생산할 자신 있으면은 PTC로 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은 ITC로 그러니까 가고. 뭐 가동률이 높을 것이다. 높으면 PTC를 보통 가고 아. 가동이 좀 낮거나 이런 토기 추저가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되면 ITC로 가는데 수소는 이제 PTC 부과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되냐 안 되냐 네. 뭐 말이 많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우 야 그러면은 사실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법도 한데. 네. 그 법안이 나온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네. 그때 당시로는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때는 다 한 50% 반응을 가까이 했었어요. 오르고 네. 60%씩 올랐던 상황입니다. 네. 오랜만에 관련주 목표 주가도 올리기도 했어요. 아 사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효과가 어떤 정도의 효과냐라고 봤을 때 이제 네. 플러그 파워가 이제 제시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느낌이 좀 더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3의 텍스 크레딧을 부과하게 됩니다. 와, 그림이 좀 복잡하긴 세네요. 한데 일단 맨 위에 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현재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네. 맨 아래 선 네. 그 가동률 80% 이런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뭐 지게차 트럭 이 정도가 이제 좀 바이어블한 프로젝트라고 본다면 그래서 네. 뭐 수소차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크레딧까지 그 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다 걸리네요. 해양, 항공, 뭐 유틸리티 뭐 다 걸립니다. 다 걸리네. 이 뭐 DRI 뭐 아시죠?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이제 비료죠 비료 재료로 이런 것들이 항공은 이제 항공 연료로 이제 수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사실 항공기에서 뿜어내는 그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뭐 될 수 있어요. 수소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합성 연료를 만드는 거죠. 이게 수소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바이오가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클린 디젤이라고 리뉴어블 디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그 H에다 C를 붙이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 근데 제가 2년 전에 여기 아마 나와서 이런 얘기했을 때 댓글이 되게 반응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게 말이 되냐. 그죠. 그게 이제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넷제로 개념으로 있던 C를 붙여서 다시 CO2를 생산하는 거니까 네. 넷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씨를 갖고 와서 다시 배출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똑같은 엔진을 쓸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직접 수소를 연소하는 방안도 좀 연구되는데 어쨌든 네. 모든 건 다 수소 가격에 달려 있는데 네. 이번 텍스 크레딧이 부과되면서 이 3불 정도 딱 떨어지면서 모든 쪽에 다 적용이 가능한 와. 수준이 될 뭐, 수 이게 있다. 전방 산업의 규모가 왕창 커지는 그런 법안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다른 쪽도 이제 있지만 수소는 이제 막 이 페리티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가
뭐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제일 그 긍정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뭐냐? 네.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겠죠. 그렇죠. 네. 수소를 생산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네요. PTC를 받으려면 수소를 생산해야 프로덕션 네. 텍스니까. 근데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돼요? 거의 거의 유일하게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업체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러그 파워라고. 아. 근데 플러그 파워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료 발전용 뭐 아니면 수송용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 네. 수전의 장치를 만드는 업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업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네, 보시다시피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업체 홈페이지에서 따다 보니까 플러그네요. 네. 예, 최근에 이 로고를 바꿨어요, 이쁘게. 그런 거 그런 거 처음 보는 로고예요. 로고는 좀 새로 바꿨는데 이 수소를 실제로 생산해서 저장해서 유통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화석연료 지대는 이제 엑슨모빌이 있었다면 네. 그 화석연료 생산해서 유통을 파는 네. 여긴 수소 시대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전의 장치를 만들더라도 외부에 팔기도 하지만 네. 자신의 생산에 쓰는 데 그게 상당히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건데 네. 저장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네. 많은 업체를 또 인수하거나 했어요. 뭐 이제 수소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네. 이제 압축 용기를 쓰는 네네. 그런 거죠. 탄소선을 이용한. 근데 플러그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는 거죠. 엄청나게 더 많은 액화수소. 액화수소로 이제 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어쨌든 플러그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일단 다 갖춰놓은 회사. 그러니까 네. 미래의 수소 시대의 엑스모빌이 되고자 하는 회사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얼마나 여기 PTC로 금전적인 이득 볼 것이냐라고 네. 중요한 생각을 해보면 포인트는. 지금 일단은 뭐 이제 플러그 파워의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 올해 한 9억에서 9한 1조 좀 넘는 올해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25년까지 목표가 30억 달러. 우리 네. 뭐한 6, 7억 정도 3조 6, 7억 6, 7천억 정도 세 배, 되죠. 그죠? 근데 이 매출이죠. 매출 이익이 네. 아니라 네. 이제 25년 되면 그때 살짝 이익이 나는 그런 걸 이제 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뭐 GPM 기준 20% 정도. 근데 거의 그 GP 마진 나는 정도 수준의 그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예를 들면은 한 5억 불 정도. 이게 센데요. 25년에는 지금 한 올해 초창 처음으로 이제 의미 있는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네. 25년 되면은 한 10배 이상 늘어나는 한 일산 500 정도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간 효과가 5억 달러 정도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를 다 이익으로 현금 흐름을 수소 단가를 낮추는 데 쓰겠죠. 판가도 낮추고 그렇겠죠. 하면서 네. 이 전반적인 이제 그 저변을 확대하는 그렇죠. 그런 생태계를 늘리고자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가장 많이 성장하는 쪽이 초록색 보시면은 기가팩토리 확장 및 시장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 이게 기가팩토리라는 게 수소 생산하는 시설을 이제 네.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러그 파워가 이제 SK E&S와 이제 네네. 기가팩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역시 뭐 많이 회사는 이제 블룸 에너지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블룸 에너지 수전의 방식 진행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세대가 이제 알카리 수전회이고요. 네. 2세대가 이제 이게 이제 플러그 파워가 하는 아하. 이제 고분자 전해질머 수전회. 3세대가 이제 SOEC라고 부르는 고체 산화물 수전회입니다. 네. 저게 블룸 에너지가. 네, 원래는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SOFC, 그러니까 퓨얼셀, 그러니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블룸 에너지를 원래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기술력이 뭐 막 그것도 이제 그때 이제 니콜라 나올 때 같이 나온 게 얘네들 기술이 완전치 않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을 뿐더러 네. 네, 뭐 그런 걸 믿진 않았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그 제품군이 딱 하나예요. 그 연료전지 SOFC 하나. 발전용 네네. 연료전지이다라는 것인데 올해 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SOFC를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 선박용 엔진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아니라 그 역반응을 이용한 수전의 장치를 들어가겠다. 그 거꾸로니까. 네, 거꾸로니까. 네. 그래서 보통 수전에 하는 애들 연료전지 하기도 쉽고 막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이거 금방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올해 초에 시험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SK 에코플랜트 합작. 지금 이제 수소 발전소 이건 연료 전지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SK 이제 옛날에 SK 건설이었죠. 네. 그 에코플랜트와 블루에너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수소 발전소를 짓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발전뿐만 아니라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수전의 장치를 올해 우리나라에서 시험 생산에 성공하기도 해요. 정말요? 전격적으로.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시험을 해봤는데 기존 수전의 장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런.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한 37kWh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팸이나 알칼라인보다 한 30% 정도 좀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제 블룸에너지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네. 아마 올해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진짜 요즘 같은 상황에서이 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프로젝트인데 네. 비료를 만들겠다. 수전의 장치로 그걸로 비료를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만들겠다는 네. 것인데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그동안 수소업계에서 뭘 의미했냐면 네. 수소를 운반하는 데 쓰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암모니아를 원래 뭘로 만드냐면 네. 그것도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근데 그 지금 그 암모니아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죠.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연가스 오르니까 차라리 그냥 그 CH4잖아요. 천연가스가 거기서 C를 띄어서 뭐 수소를 가서 뭐 그레이 수소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바로 붙여버리자라는. C를 붙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N을 붙이는 거죠. 암모니아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북미 최대 비료 업체와 함께 그 그린 비료 암모니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와, 그러면 이거는 또 그런 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왜냐면 그린 암모니아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 수소를 과연 이제 호주나 중동에서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 수요 국가한테 나누느냐라는 것에 네. 뭐 크게 이제 액화 수소나 암모니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요즘에 약간 암모니아로 일단은 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액화 수소 기술 자체가 아주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제대로 뭐 배로 날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현대중공업이 빨라 28년, 9년 이 정도 만들. 액화수소 그걸 네. 운반할 수 있는 선. 네, 어쨌든 뭐가 됐든 수소 운반선 네네. 계획이 뭐 임시 방편으로 이제 뭐 압축 수소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네온 프로젝트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프로젝트 시작되는 게 한 5조 원 정도 거의 투입될 것 같은데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제 리파워 EU에서 처음으로 수소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의미 있는 수소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네. 그 핵심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로 많이 늘리겠다. 그걸 들어오면 그걸 비료로 쓸 수 있고 그걸 다시 분해해서 수소로 쓸 수 이게 뭐 있는.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양하게. 와서 그걸 암모니아 지금 그 운반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암모니아는 지금 운송 프로젝트가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암모니아로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수소로 다시 바꿔도 되고. 네. 그 암모니아 그 자체로 비료로 쓸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은 그게 워낙 비싸니까. 그게 이제 말이 되고 있어서 더 그렇죠. 근데 다만 주의할 건 이제 운반할 때 그 냄새를 맡으면 독성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도 뭐 암모니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PTC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미국에서 이게 그 경제성이 확실히 생겨버리면
이런 블룸에너지 플러그 다 이제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이제 수전화 장치나 관련 많이 생산이 되면서 얘네 단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전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이미 지금 같이 이제 합자해서 이미 SFC 같은 거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우리나라에 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게 아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걸 거예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따라가면 저절로 다른 나라도 같이 도움 받을 것이다. 야, 암모니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저희도 좀 만들어 볼까요? 고구마 좀 갖고 와서. 비료가 있는지 몰랐네요. 자,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네. 뭐 무궁무진한데요. 네, 네. 또 뭐 다음 또 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만 항상 빠질 수 없는 회사가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라고 그렇죠. 있어요. 요즘에 유틸리티 주가 보셨죠? 네. 사상 최고 주가 뭐 그 부사님이 많이 쓰시는 사책. 예, 무튼 네. 유틸리티가 막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불확실하니까 이제 방어 개념도 있고 막 해서 좋은데 이번에 IRA도 도움이 됐어요 분명히.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넥스테라를 항상 말씀드릴 때 그 많은 그 혁신적인 업체들이 막 단가 낮추고 뭐 하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먹는 거는 그러네요. 넥스테라 에너지다. 그걸 싸지면은 그거를 싸게 사오는. 네 맞습니다. 그죠? 원가가 싸지는. 그러면서 저변이 확대되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유틸리티 오퍼레이터 중에서도 압도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네. 이번에 이제 그 엑셀러가 이제 오랜만에 이런 인베스터 뭐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봐라 이렇게 계약을 많이 땄는데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간 거의 컨트랙이 한 20기가 되는데 지금 가진 게 한 25기가 될 거예요. 이제 3년간 딴 게 지금 갖고 있는 양만큼 딴 거. 더블업 되네요. 더블업. 와. 예, 크게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3년, 4년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켓 시어 보시면은 윈드가 상당히 강한데 33% 정도. 스토리지 36%,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조금 뒤처지지만 16%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마켓 시어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넥스테라 실적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림 보시면 EPS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나눈사. 요새 다들 실적 부진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실적 저렇게 견조하게 드러나는 기업이면 당연히.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이제 금리 오르고 이러면 아무리 뭐 재생에너지만 뭐 예를 들면 기술 업체들 좋다고 해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플러그 파워나 예를 들면은 블룸에너지도 막 좋긴 하지만 금리 영향이 조금 뭐 불안하다 하시면은 아직 성장주니까. 네네. 넥스테라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유틸리티니까. 유틸리티라서 약간 옛날 냄새 나긴 하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유틸리티는 좀 선별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린 에너지를 론치할 이후 그 섹터를 글로벌 분석을 시작한 이래 계속 저희가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 주셨을 거예요, 이사님께서. 그 공식 리포트를 통해서는. 그럴까요? 네, 제가 넥스테너지? 이거 공식 리포트를 내신 지가 한 2년 정도 저희가 19년, 20년, 20년 정도, 그렇죠. 한 만으로 2년이 넘어. 저희가 이제 뭐 넥스테라 말고도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용기실 이게 주요 종목들을 상당히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책임감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적 추정과 목표 주가를 이제 내놓고 있는 아마 그 관점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고 지금도 저희가 제일 커버리지도 많다라고. 그렇죠. 최근에 내신 그 인덱스 리포트가 몇 장짜리 내셨었죠? 되게 긴 게 기억이 나는데 한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거의 뭐 100장 가까이 되는 그런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무료로 보실 수 있어서 우리 유지현 이사님 리포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최포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바빠서 안 나오는 날 방송을 글로벌 라이브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유지현 이사님 이 얘기를 못 들을 뻔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넥스트 에너지 티커는 NE입니다. NE.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5,000원어치 사셔가지고 지금 더 억울하다는 분이 계신데 5,000원어치요? 5,000원어치. 근데 어차피 담그신 다음에
살짝 보충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으면 또 사면 되는 거. 보초병이 막 그 날라가면 좀 예. 더 그래 내가 예, 이거야.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처음에 이제 천연가스부터 해서 수소 그리고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블롬 에너지가 변신한 얘기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뭐냐 그 수소 업계에 엑스모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플러그 파워까지 너무나 풍부한 얘기 네, 예. 들었습니다. 네. 좀 자주 좀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맡고 네네. 계신 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에 아마 저희 이 내용을 좀 더 축소하고 태양광까지 붙여갖고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네. 예,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 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더 깊은 내용을 네.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또 스마트머니에서 또 유지영 이사님 나오는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풍부한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유재현 이사님이었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 개장시황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